찬바람 쌩쌩 불면 나타나는 건강의 적신호. 몸의 활력과 신진대사가 저하되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데요. 약으로만 치료하는 게 아닌 제철 음식으로 예방하는 겨울철 질환. 겨울에 이거만 자시고 나면요, 면역력 깨뜨기를 이겁니다. 피부 좋아지지. 이거 일석 한 5점은 돼요. 물을 끓여서 먹으면은 목 감기에 좋고 편도 옷에 아주 특효약이라 해서 맛으로 1번, 효능으로 2번. 우리 몸 살리는 제철 명약 찾아서 떠나 볼까요? 메마른 겨울산에 귀하신 몸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은 경북 고령입니다. 겨울산을 거침없이 헤매고 다니는 남자. 그가 찾아 헤맨 건 바로 뾰족한 가시들로 무장한 찔레나무 군락인데요. 찔레나무를 찾아다닌 지도 벌써 20년째. 조심해서 내려와, 미끄러지. 이 전부 가시 전부는 아닙니까,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이걸 다 쳐주고 이걸 지나가야 된다, 이게. 가시덩굴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지금이 이것을 채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라는데요. 우와. 요것은 지금 한 1년 정도 컸을 거예요, 요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한 여덟 개 붙어 있는데. 예, 이게 바로 찔레버섯이에요. 보통 버섯과는 달리 나무의 기둥과 뿌리 사이에서 계단식으로 자라는 찔레버섯. 그래서 찾기도 또 채취하기도 그만큼 어려운 버섯입니다. 딱 요만해요, 이게. 이 속에 막 나무 줄기도 들어가 있고, 버섯 속에만. 예로부터 아이들 경기와 간질, 천식 등의 민간약재로 널리 사용돼 온 찔레버섯. 항암과 면역력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있잖아. 안 보이는데요? 쪼가리 한 3개 있어. 귀한 만큼 제값을 하는 찔레버섯. 그래서일까요? 아이고. 야, 이거 어디 걸리냐, 뭐고, 이거. 이리 올라오시죠. 올라가기 전에 바로 타고 내려가면 돼. 이거 유격 훈련 뺨친 같은. 손에 쥐고 내려오는 순간까지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겨울 나가면 얼음하고 똑같아요. 밟으면 미끄러진다. 고생의 대가로 얻은 한 움큼의 찔레버섯. 이거 따시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영구라고 사투를 버리셨어요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그건 뭐 고생했다, 힘든다 이런 얘기가 할 게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험한 일. 그가 여기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초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997년도부터 있겠네. 20년 정도 됐네. 어떻게 하다가 약초를 계시게 되신 건지. 당뇨가 왔다 가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수치가 500까지 올라갔어요. 찔레버섯이 좋다 이 가는 게라. 그걸 채취를 갖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막 달에 먹었지 그걸로. 달에 먹고 난 뒤에 당뇨 수치가 500에서 뭐 300, 300에서 290 내려가더라고. 찔레버섯으로 다시 찾은 건강. 요 산 넘어 여기 또 보물 찾기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찔레버섯이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입니다. 찔레버섯을 찾기 위해서는 경사가 있는 언덕에 20-30년 된 살아있는 찔레나무를 찾는 것이 포인트. 여기 있다. 우와. 장갑이 벌써 버섯이 평면이잖아. 그 여 위에서 원숭이가 앉아서 놀 수 있는 그런 정도 크다고 잔나비 걸상이라. 이건 내가 이제 찔레버섯 따로 다니다 보면 가끔가다 눈에 띄. 그 이게 덤이지. 이것도 약초에 좋은 건가요? 아, 이거 좋고 말고. 잔나비 걸상버섯은 상황버섯과 함께 항암 효과가 뛰어난 버섯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참하다.
상태가 아주 최상급이야. 사람들은 옮겨보자. 그래도 그의 마음속 1순위는 늘 찔레버섯입니다. 평평하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언덕배기. 찔레버섯이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드디어 발견한 약초꾼. 그 기대만큼 발걸음도 빨라지는데요. 호복 자세로 최대한 몸을 낮추고 본격적인 찔레버섯 채취에 들어갑니다. 이게 전부 찔레나무 숲이지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 서가 댕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서가 댕깁니까? 다 찔릴 뿐인데. 가시덤굴을 헤치며 거침없이 전진하던 약초꾼과는 달리 1보 전진, 2보 후퇴하며 가시와 난투극을 벌이는 제작진. 과연 약초꾼의 동물적인 감각이 이번에도 맞을까요? 고생 끝에 낙이 올까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허벅지 찔렸다. 아이고 아파. 큰 아픔 뒤에는 또 그만큼의 보상이 있는 법. 이거 좀 크네요. 이거 좀 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찔레 버섯 지금은 중자 정도는 되지. 요거는 한 4, 5년 됐어. 또 있네. 또 있네. 여기 이끼도 끼잖아. 밑바탕이 좋아야지 이끼가 크거든. 조심스럽게 파내려간 찔레 뿌리 속에 숨어있던 찔레버섯들이 하나둘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색깔이 노릇끼리 하지요. 네. 자, 위에 등을 보이소. 등도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게 A급이래.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kg 캘 때 때로는 60만 원, 70만 원도 들어가요. 경비가. 근데 경비만 준다면 나 공짜로 따라줍니다. 아픈 사람 보면 또 성질이 못 참아요. 좋은 거 있는데 미기 봐라. 그래 내 차비는 도. 그래 달해가지고 한 달치씩 보내주고 그래요. 오늘 이 정도 땄으면 많이 딴 겁니다. 입이 집에 따다 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걸로 차 한 잔 끓여가지고 대접할게요. 그럼 김호중 씨의 보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그 뽕나무 상황버섯인데 여기 이걸 갖다가 오리지널 상황버섯이라 해요. 이게 말굽끝이 생겼다 해가지고 그래. 아 그러네. 이렇게 맑고. 그래가 이걸 말굽버섯이라 해요. 생김새도 화려한 데다가 하나같이 값어치 있는 버섯들. 그에 비해 찔레버섯은 볼품없고 빈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 효능이나 약성은 여느 버섯들보다 뛰어나다는데요. 요거는 자연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내가 씻어서 깨끗하게 말려놓은 거죠. 이거는 칫솔도 안 됩니다. 쇠 칫솔 그걸로 문 떼요. 각종 이물질이 안 날아가요. 이거는 약간 불카가지고 문 떼면은 이 색깔 나올 때까지 씻어줘야 된다. 이거. 때문에 손질을 하고 나면 양도 절반으로 줄어들어 더 귀한 버섯입니다. 찔레버섯 찹니다. 8시간 이상 꽂고 24시간 대기 3일째 되는 날 물을 끓여서 파우치 담아가지고 찔레버섯 달인 물은 약간 흙냄새가 나기 때문에 감초나 대추를 조금씩 같이 넣어서 달이면 그 맛과 향이 더 좋다는데요. 추운 날씨에 찔레버섯을 찾아 헤맨 노고가 이 한 잔의 차로 싹 풀립니다. 향도 좋고요. 좀 따뜻하게 겨울차로서는 최고의 그 오차 같습니다. 특히 찔레버섯 덕분에 금년 겨울은 더욱더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겨울철 명약을 찾아 이번에는 바다로 왔습니다. 충남 보령의 최북단 바닷가에 위치한 작은 마을. 겨울만 되면
이곳 주민들은 맛 찾아 건강 찾아 오는 사람들로 분주하다는데요. 여기 바람풍이 나가실 때 기분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좋지요. 왜 이렇게 좋으세요? 아, 돈이잖아요, 돈. 가면. 바다 한가운데 무려 3만 평의 양식장.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플랑크톤이 많아 이것이 살기에는 최적지입니다. 본격적인 제철을 맞아 궂은 날씨 무릅쓰고 바다로 나온 사람들. 하지만 작업이 순탄치 않습니다. 물이 너무 커가지고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올라오지는 않아요. 결국 사람이 나서 직접 끌어올리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굴. 금이야 오기야 풍부한 먹이 먹고 튼실하게 큰 자식 같은 굴들입니다. 잘 잡아요? 처음에 조그만 거 호자가 이게 지금 1년인데 많이 컸어요. 굴이 엄청나게 빨리 커요 이게. 왜냐 그만큼 먹이가 활성 좋으면은 금방 큽니다. 아, 100개.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어떻게 알아요? 좋은 굴이라는 거를? 우선 살이 이게 뽀야 나고 육빛 나가지고서 이 서해안에서 제일로 치는 1등 굴이에요. 이건 핵굴. 지금 나오는 게 아주 제일 좋아요. 바로. 그렇게 갓 수확한 싱싱한 굴들은 배에 실려 이곳 천북 굴단지로 오게 됩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맛이 좋아지니 지금부터 제철이라는 굴. 수확한 굴은 대개 기계로 씻는데 번거롭지만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씻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끝이 깨져 벌어져 있죠? 네. 기계를 돌리면 이렇게 끝이 깨진다고. 이렇게 되면 수명이 짧아요, 얘들. 연이은 굴 고르는 작업도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만 한다는데요. 이런 건 상품성이 안 돼서 버려야 돼. 꽉 차는 소리가 안 나잖아. 이렇게. 안 나죠, 소리. 제철인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매일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나 오늘 저 1시 반에 나왔어요. 새벽 1시만. 1시만에 나와서 뭐 하셨어요? 계속 이런 거 하고. 쉴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이. 겨우 한철은 쉴 시간이 없어. 안 추우세요? 물을 많이 먹어서 안 춥죠. 굴이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굴에는 많은 영양소가 함유돼 있어 바다의 우유라고도 불립니다. 예부터 서양에서는 천연 강장제로도 여겨진 굴. 카사노바와 나폴레옹, 루이 14세, 발자크, 클레오파트라 등도 굴 마니아로 유명한데요. 동의보감에서도 귀하고 향미가 있으며 몸에 이로워 피부를 아름답게 한다고 전해지고 있는 굴. 향긋한 바다 냄새와 오묘한 식감으로 서양에서도 굴은 최고급 식재료로 활용되며 특별한 자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요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찬바람 불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요리. 생으로도 많이 먹지만 이렇게 굴 본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찜도 겨울철 별미 중 하나인데요. 야, 이거 들어봐요. 너무 맛있지. 아버님 정말 맛있으세요? 네, 이게 굴이 맛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줘서 맛있는 거예요? 굴이 맛있죠. 너무 맛있어. 겨울 오기만 기다려지는데요. 이 굴 때문에. 여기 된 지가 한 5년 됐는데 한 3년 전부터는 감기가 안 들어요. 아 원래 감기가 자주 드셨었어요? 기관지 확장적이라 제가 목에서 피까지 토할 정도로 입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굴 먹은 뒤로.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드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매주 토요일 날마도 많이 오다시피 오고 시컷 먹지 여기 와서. 피부 미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70시간 했는데 넘었는데 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사줘갖고. 나 건강해져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천북 굴 맛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구이입니다. 진짜 이제 우리 작업하시던 분들이 날이 추워서 이걸 구워 먹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굴을 이제 이렇게 사러 오시다가 그걸 이제 이렇게 구워 먹는 걸 맛을 보신 거예요. 아, 그래갖고 손님들이 이거 한번 구워서 팔아보세요. 이렇게 얘기가 돼갖고 입소문 타고 유명해진 천북 굴구이. 맛있게 먹는 비결이 있다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굴이 이렇게 딱 구우면 다 벌어지는 줄 알아요. 이 굴은 가시 좀 두껍잖아요. 다른 거보다 두껍고 해서 이게 알맞게 딱 이렇게 잡고 이렇게 충격을 줘야 그때 딱 굴이 딱 떨어지는 건데 맛있는 거 드시려면 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꾸 이 건드려줘야 돼. 안 건드리면 잘 안 벌어져. 충격을 줘야 되는구나. 네, 충격을 줘야 이렇게. 이게 사실은 이 벌어져 있는 것보다 안 벌어져 있는 게 더 맛있습니다, 사실. 왜냐면 압축이 딱 돼갖고 압력밥솥 역할을 하는 거죠. 굴이 더 좀 부드럽고 굴향이 더 좀 강하고. 두꺼운 껍데기가 수분과 향을 그대로 보존해 더 맛있게 익는다는데요. 이거 벌릴 때 손님들은 막 여기 벌리려고 하는데 뒤 꽁미 쪽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끼면 딱 벌어져요. 아, 네. 말리기 전에 촉촉 올 때 살짝 촉촉. 물기가 좀 빠졌을 때. 그래야 덜 짜고 맛있더라고. 아, 이게 간이 딱 배어 있는데요, 지금? 딱 빠졌어요. 네. 근데 카사노바도 이게 1000개씩인가 먹었대. 카사노바요? 그 카사노보다 더 많이 먹은 사람이 발자크라는 사람인데 하루 1400개 먹었다고. 나폴레옹도 꼭 이건 그 양반도 꼭 이건 드셨다고 하니? 응. 사장님은 하루에 몇 개나 드세요, 굴? 아유, 그 녀석들 못 따라가.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굴. 게다가 가격까지 착하다고 하니 이만한 제철 보약이 또 없습니다. 한 4인 기준 오셔서 2만원짜리, 3만원짜리 구워 드시면 적다 하시네. 7,250원 가면서 또 피부 좋아지지. 이건 일석 한 5조는 돼요. 바다의 향과 영양이 가득한 싱싱한 굴. 때문에 올겨울엔 입보다 몸이 먼저 즐거워질 겁니다. 이맘때쯤이면 섬 전체가 향긋한 향으로 가득 찬다는 이곳은 따뜻한 남쪽 섬, 전남 진도입니다. 코끝 자극하는 향에 이끌려 찾아온 농장에서는 이미 빛깔 고운 노란 열매 수확이 한창인데요. 주먹만한 황금빛 열매가 나무마다 주렁주렁. 일교차 심하고 찬바람 불 때 제철이라는 유자가 올해도 풍년입니다. 진도는 바닷바람을 해풍을 맞고 자란 유자고 여기가 기온이 아주 따뜻해요. 일교차가 또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토질 자체가 아주 비옥합니다. 다른 데 유자보다 향이 짙고 저 비타민 함량도 많고 여기가 또 햇볕이 일조량이 많아요. 진도는 고흥, 완도와 함께 우리나라 전체 유자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산지. 한 나무에 지금 말리는 것은 한 50kg, 한 500개 정도 열리기도 하고. 이게 한 나무에서 500개 열린다고요? 예. 지금 전체가 몇 그루죠? 310그루 정도. 생산량도 최고, 품질도 최고인 진도 유자. 겨울철 명약으로 유자를 꼽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이 유자를 하여튼 많이 드시면은 틀림없어요. 올 겨울에 감기 안 걸리시고. 겨울에 감기 드신 적 있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주로 차로 만들어 집집마다 겨울철 천연 감기약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는 유자. 그렇다면 어떤 유자가 좋은 유자일까요? 이런 유자가 아주 단단하고 아주 이거요? 예. 아, 단단하고 예. 이렇게. 단단하고 깨끗하고 또 크기도 적당하고 이런 것이 아주 상품성이 좋은 유자입니다. 1년 농사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특급 유자. 수확의 기쁨도 그래서 더 큽니다. 저 마음대로 기도하고 공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고기 같은 거, 고깃집 그 도매상에 가서 썩은 거 갖다 놓고 땅에다가 다 묻었어요. 여름새 날려서. 그 결과 이렇게 나온 거예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유자나무 몇 그루면 자식이 대학 교육까지 마친다고 해서 대학나무로 불릴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요래서 공기가 소통되고 이름을 해서 여기가 완전히 이제 병균이 아주 못 들어오게 예방하는 거구나. 예방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이제는 건강 지키는 과일로 더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귀하게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자는 얼었어도 선비 손에 놀고 탱자는 잘생겨도 거지 손에 논다는 말처럼 유자는 사람들을 사로잡는 맛과 향을 지녔는데요. 향 한번 맡아보십시오. 얼마나 좋은가. 코. 이거 막 나오는데요? 아, 상큼하다. 엄청 상큼하다. 상큼하죠. 감귤계 과일의 껍질에는 리모넨이라는 향기 성분이 함유돼 있는데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에 좋다고 합니다. 드셔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네, 드셔보십시오. 비타민C도 레몬의 3배나 돼 감기와 피부 미용에 좋은 과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건 기본. 황제 내경에도 유자의 신맛은 간을 보호해주고 근육을 강화시켜주며 쓴맛은 신장을 튼튼히 한다고 그 효능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껍질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껍질이요? 예. 껍질도 먹는 예, 거예요? 껍질을 먹습니다. 껍질로 유자. 껍질은 달달하죠. 사실 우리 몸에 더 좋은 건 유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껍질에 있는 헤스페리딘이라는 비타민이 모세혈관을 보호하고 혈류를 개선시켜 유자는 특히 겨울철에 더 유용한 과일인데요. 실제로 본초 강목에서도 뇌혈관 장애로 생기는 중풍에 좋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한 알에 좋은 성분을 가득 담고 있는 유자. 어떻게 먹어야 맛과 효능 둘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강한 신맛 때문에 설탕이나 꿀을 넣고 유자청으로 만들어서 한겨울 내내 따뜻한 차로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겨울 감기 잡는 데는 황금빛 유자보다 더 좋은 유자가 있다고 합니다. 껍질이 두꺼운 유자를 골라 불 위에 올려놓고 2-3시간 정도 익혀주면 시고 쓴맛은 날아가고 향은 그대로 남아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데요. 검게 그을린 표면 때문에 걱정인 발암 물질도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에만 나오고 식물성 단백질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 안심입니다. 완성된 흑유자 1개를 물 1리터에 넣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이면 흑유자차 완성. 구운 유자를 끓여 이렇게 수시로 마시면 기침 해소와 편도선염에 특히 좋다고 하니 제철 명약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명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철 음식으로 챙기는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 오늘 당신의 식탁에 제철 명약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여기가 없는 게 없거든. 그래서 그런 거.